자, 이제 절정 부분이죠. 양소유는 자신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흘간 이어지는 잔치가 끝난 직후 부럽다. 어느 날 세속의 부귀공명의 허망함을 느껴 이렇게 살면 뭐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양소유의 깨달음. 작품의 주제 뭐였었죠? 인생무상. 인생무상을 느껴 불도의 귀할 뜻을 품고 그러던 와중에 노승이 호련히 나타나서 꿈을 깨워줍니다. 양소유가 깨달음을 얻자 육한대사가 꿈을 깨우죠. 구름 기운이 모두 거쳐 있는데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다른 말로 꿈에서 깨어납니다. 각몽.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눈동자를 바로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층층 누각이며 겹진 돈대, 틈 성긴 발, 빽빽한 발들은 도대체 볼 수가 없었고 부귀영화가 모두 다 사라지고 한낱 뭐처럼 구름처럼. 제 몸을 돌아봤더니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부들방석 위에 있었고 향로에는 불이 식고 해는 서산에 걸려 있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소유로서의 일생이 60년에 거쳐 있는 이 일생이 딱 하룻밤이었구나. 그런 걸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일장춘몽, 인생무상, 남가일몽, 한단지몽, 여옹침까지 하나만 더 써놓도록 할게요. 내가 내 몸을 봤더니 스님인 거야.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털은 새로 깎아서 남은 뿌리가 삐죽빼죽하고 108염주가 이미 목 앞에 늘어져서 영락없이 소화상 어린 승려의 모습이었고 다시는 말이 빠져있죠. 내가 아까 느꼈었던 꿈속의 대승상의 위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뛰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한참 만에 갑자기 깨달았는데 자기는 연화도량의 성진 소화상이었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꿈속에서의 이 대승상의 위의는 한낱 꿈에 불과한 거구나 깨달은 거지. 기억을 더듬으니 내가 언제부터 대승상이었지? 처음에 사부의 견책을 입어서 혼나서 역사를 따라 풍도 지옥에 갔다가 세상 사람으로 환생해 양씨집 아들이 되어 일찍이 장원하고 한리막사 관직에 올라가고 장원하고 관직에 오르고 나아가면 삼군의 장수요 들어오면 백관을 총괄하였다. 전쟁에 나갈 때는 장수요 출장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었다. 출장 입상 상소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여 만사를 떠나 한가롭게 지내면서 두 부인 육남자와 함께 이처육첩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보고 검은 곳하는 것을 즐기며 단란하게 술을 즐겼다.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가죠. 사대부의 욕망을 담고 있다. 양소유가 입신양명하여 절세미인 부인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절제받았었던 교육받았던 사대부의 욕망을 상상 속에서 드러낸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사대부들 마음속에 꿈틀꿈틀 움트고 있었다.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놀던 곳이 모두 한바탕 꿈속의 일일 뿐이어서 이에 말했다. 모두 한바탕 꿈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양소유로서의 삶, 60년의 삶이. 이것은 빌시사부께서 한순간에 내 마음이 그릇됨을 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됨, 부귀공명을 탐하거나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릇됨을 아시고 인간 세상의 꿈을 빌려 성진에게 부귀와 번화한 일, 남녀 종욕이 모두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구나. 일단 인간 세상의 꿈을 빌려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 부분에 별표해 놓으세요. 나중에 스승님 대사에 저 말이 나올 거거든. 한바탕 봄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인생 허무하구나. 속세를 향해 품었던 욕망은 덧없는 거구나. 이거죠. 제목의 의미는 아까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죠. 9. 등장인물 성진이와 팔선녀 2처, 6처 운, 주제 일장춘몽 인생은 봄날에 한바탕 덧없는 꿈이다. 인생무상 몽 환몽구조를 통해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전 앞에다가 한 마디 더 써드렸죠. 역설적 환몽구조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과 같은 양소유에게 닥친 위기와 해결 아주 잘 해결해냅니다. 영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밑에 작품의 사상적 배경 유불선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유교, 불교, 선교 전부 다 있다. 유교, 불교, 도교 유교, 꿈속, 입신양명, 부귀공명, 출장입상 양반사회의 이상적 인생관 불교, 성진이와 팔선녀가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불도에 정진합니다. 공사상, 윤회사상, 주제다. 도교, 위부인 팔선녀,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맞아, 전기적 요소를 띠고 있었지?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급히 돌샘으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납의 옷을 잘 차려입고 방장에 나아갔더니 여러 사리들이 여러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지각했네. 대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과연 어떻더냐? 인간 세상 재미있던가? 성진이 인간 세상을 겸허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한 것이 드러남. 성진의 꿈을 다 알고 있음.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제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무례하여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잡아서 스스로 죄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합니까? 수원수구. 마땅히 흠 많은 세상을 탓하면서 영원히 윤회의 재앙을 받았을 텐데 사부께서 하룻밤 꿈을 불러일으켜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대사 다시 별표. 사부의 큰 은덕은 비록 천만겁의 시간을 지내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선 죄를 지으면 윤회를 겪는데 성진에게 윤회의 벌을 주신 대신 꿈을 꾸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꿈을 꾸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이 부분 꿈꿔서 깨닫게 해주어 감사. 대사가 말했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네가 인간 세상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가 인간 세상에 재미가 떨어져서 네가 알아서 돌아온 건데 내가 무슨 관여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관여한 일 없는데. 그런데 성진아, 네가 제자가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일을 꿈으로 꾸었다라고 하는데 너 꿈꿔서 깨달았다고 얘기했네. 너는 인간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서 둘로 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진아, 너는 지금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구나. 너의 꿈은 오히려 아직 깨지 않았다. 너 완전히 진정하게 깨달은 거 아니야.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또 변화의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장자의 호접지몽, 인위적인 구별은 결국 인간의 생각뿐이다.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은 끝내 구별할 수가 없었다.
성진아, 장주가 꿈을 꾸면서 한 이야기는 나비와 장주는 서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란다. 그런데 너는 지금 꿈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라는 이야기로구나. 어허, 성진아, 네가 아직은 덜 깨달았다. 누가 어떤 일이 꿈이고 어떤 일이 진짜인 줄 알겠느냐? 성진아, 지금 네가 성진을 네 몸으로 생각하고 꿈을 꾼 네 몸이 꾼 꿈으로 생각하니 너는 또한 몸과 꿈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몸과 꿈을, 현실과 꿈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구분짓고 있구나. 성진이와 소유가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란다. 성진이 말했다. 제가 멍청하여 꿈의 것이 진짜가 아닌지 진짜 것이 꿈이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사부께서 설법을 해주셔서 저의 깨달음을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내 마땅히 금강경 대법을 설법하여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겠다만 마땅히 새로 오는 제자가 있을 터이니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위에 금강경 볼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모든 사물의 근본을 이해하고 불법의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지혜인 반야를 본체로 삼고 공과 무아의 이치, 내가 없는 것을 금강의 견실함에 비유하여 설법한 겁니다. 공사상, 무아의 사상. 너한테 지금 내가 강의해 주려고 했는데 저기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을 지키고 있던 도인이 말해와 보였다. 어제 왔었던 위부인 아래의 선녀 8사람이 또 와서 대사를 뵙기를 청합니다. 팔선녀도 육간대사를 찾아왔고 새로 오는 제자가 8명의 선녀들이었었구나. 어머, 어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오고 있네? 사건 전기,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연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진이랑 8명의 선녀들 다 같은 꿈 꾸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육관대사의 말이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밑줄, 꿈과 현실의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위에 이 작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진이가 깨달음을 얻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설법하게 된다. 읽어보면 알겠지. 꿈과 현실에 대한 성진이의 인식과 육관대사의 깨우침, 정말 중요한 얘기를 계속 쭉쭉쭉 나오죠. 성진이 현실을 꿈과 다르다고, 자신이 현실에서 품은 잘못된 욕망을 꿈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지만 육관대사는 이야기하죠.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다. 현실과 꿈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작품 전체의 구조는요, 현실, 꿈,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라고 되어 있고, 환몽구조. 불교, 도교가 자리 잡은 현실 세계에 회의를 느끼고 세속적 욕망을 품고 인간 세상에서 욕망을 성취해보고 어떻게 인생 별거 없네, 인생 무상에 대해서 느끼고 현실로 돌아와서 진짜 조금 있다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현실이 비현실적이고 꿈이 현실적이고 현실이 비현실적인 역설적 환몽구조다라는 말들 다시 한 번만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내용으로 살펴본 소설의 다양한 성격,
제목이 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몽자류 소설. 성진이와 팔선녀가 사랑합니다. 애정소설. 양반들의 삶과 이상을 반영합니다. 양반소설. 이거 뭐였었지 아까? 입신양명하는 거. 양소유의 일대기 영혼 같죠? 천상계의 성진이가 인간세계로 적강하는 적강소설입니다. 17세기에서의 구운몽의 가치는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눈에 보기. 이제 좀 정리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얘기 빼먹었었네. 현실, 천상계에서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결과 성진이와 팔선녀는 불생불멸의 정과를 얻어서 득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물려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육관대사는 성진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서천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끝날 것이다. 다음 페이지. 양소유와 이 작품의 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뭐 쭉쭉쭉 읽어보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영웅 신화의 초점에 맞춰서 양소유의 영웅적인 면모, 양소유는 영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기이한 출생. 아까 얘기했죠. 아들, 아빠 사실은 신선이었어. 안녕 하고 떠난다고. 신선인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이한 출생.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범한 능력, 위기를 극복하고 초월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위협을 달성합니다. 공명을, 부귀공명을 누립니다. 성진이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것들 다 허망한 거였어. 어떻던 것들. 속세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 이런 거 다 헛된 거였어. 구운몽의 주제와 창작 동기에 대해서는 어머님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일체의 부귀가 모두 환상, 환상이다. 부군의 뜻을 넓히고 슬픔을 달래는 것이었었다. 지방살이하는 이름을 따라서 서포라고 지었고 서포만필이라고 하는 책에 송강정철이 쓴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의 최고의 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구운몽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어떻게 정말 잘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성진이와 양소희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또 빨간 걸로 체크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지.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형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잘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과 허무의 극복. 환몽구조라고 이야기하는 형식, 요 형식이가 세속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성진이의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밑에 다음은 이 작품을 읽은 옛 독자의 기록이다. 근심이나 괴로움이라는 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인기를 끈 이유를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토의해보자. 폐설에 소설이라는 거에 구운몽이라는 애가 있는데 서포가 지은 것이다. 대체적인 뜻은 공명과 부귀를 일장춘몽으로 돌린 것인데 요컨대 대부인의 자신의 어머니의 근심을 풀어드리고자 한 것이다. 그 책이 규중에서 성행하여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었다. 어머 세상에,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소설들이 규중에서 성행했다. 여성 독자들이 즐겨 읽었었다. 상이 임금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달프다. 내 마음의 고달픔으로 유신들 또한 필히 고달픔이 있음을 헤아릴 수 있노라. 홍봉하니 말하기를 이것이 구운몽으로 뜻을 두시어 마음을 머무른 채 완상 천천히 들으시면 주무시는 긴긴 밤 동안 성체에 뒤척이는 괴로움을 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이 잘 올 거예요. 라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라는 점에서 현세의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제의식이 공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환몽 구조를 활용하여 긴장감 있고 재미가 있어 소설들이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즉, 다시 환몽 구조라는 형식적 측면이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몽유록과 몽자류 소설에 대해서는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몽자류 소설이잖아요. 얘는 꿈을 소재로 하여 환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살아갑니다. 몽자류 소설은 일장춘몽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정도 체크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조신지몽, 조신의 꿈, 구운 몸과 견주어서 읽어봅시다. 얘는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환몽설화. 그러면 얘도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사찰, 연기, 설화. 절이 생기게 된 기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설.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 그 구체적 증거물이 요 사찰, 절이겠지. 불교적이고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인간 욕심은 무상한 것이다. 신라시대 때부터 노래가 되고요. 요 말이 중요하죠.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다. 액자식 구성이고요. 구체적 지역과 증거물이라고 하는 전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짧으니까 빠르게 읽고 넘어가 봅시다. 조씨는 장원에 와서 태수 김은공의 딸을 좋아하여 깊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조신의 욕망. 김은공의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남녀 정욕이지. 여러 날 낙산사 관음보살 부처님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에 그 여인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의 욕망이 좌절되었죠. 그러니까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슬피 울다가 그리워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입몽, 꿈에 들어갑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김씨낭자가 시집간 여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인연을 맺었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망을 성취했지. 저 여자랑 살고 싶었는데.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을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갔다. 이제 당신과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와, 이 여자도 답 없네. 이 시절에. 조씨는 매우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40여 년간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완전 행복한 거 아니야? 소원 성취했네? 그런데 집은 다 내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 계속 먹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 가난했네요.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다 바람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잡니다.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여기저기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면 뭐해? 너무 가난한데. 10년 동안 초야를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지. 명주 해열령을 지나가는데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자. 요 부분 중요해요. 통곡을 하며 길거리에 묻었다. 지금 잊으면 안 돼. 꿈속 사건이야.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내외의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내외는 병들고 굶주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다가 개에게 물렸어. 아, 너무 속상해. 자식 하나 이미 굶어 죽었는데 또 자식 하나 있는 거 밥 빌어 먹다가 개한테 물려. 내가 왜 사나 싶을 거야. 아프다며 울며 앞에 들어누우니 부모도 목이 메었다. 뒷부분 줄거리. 조씨는 그의 아내가 인연을 맺고 느낀 기쁨이 곧 근심의 씨앗이었음을 말하며, 그렇죠.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산 것이 나의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만 이제 헤어집시다.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헤어지는 순간 잠에서 깨고 각몽,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머, 그 여인과 함께 산 몇십 년의 삶이 딱 하룻밤이었었던 거지. 그만큼 고통이 꿈속에서 컸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새었고요. 세상의 희로애락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조씨는 전 재산을 내어서 절을 세우는데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여기.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자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었는데 그 자리를 가서 파왔더니 불상이 나왔고, 이게 정토사라는 절을 짓게 된 계기가 됩니다. 즉, 여기 길가에 묻은 죽은 자식이 현실에서 불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아, 이 불상이라는 건 현실과 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겠네. 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마치 뭐처럼 구운몽의 누구처럼 남악현상처럼 남악형산처럼 이렇게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 확인해 놓고, 됐어.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연기설화, 어떤 사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정토사라고 하는 절의 건립 내력을 설명합니다. 전체 구성은요, 외화, 내화, 외화, 현실, 꿈, 현실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환몽구조, 액자식 구성 까지 해. 액자석이 아니라 액자식 구성. 현실, 아, 저 여자랑 살게 해주세요. 살았지만 가난하고 고통을 겪고 꿈에서 아, 세속적 욕망은 헛되는구나. 정토사를 짓고 수행을 합니다. 세속적 욕망이 헛됨을 깨달았다라는 건 구운몽하고 같고, 가난과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은 구운몽하고 또 차이점이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구운몽과의 비교. 차이점. 꿈속에서도 동일 인물이다. 꿈속에서의 현실에서의 조신이 꿈속에서도 조신이지. 꿈속에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구운몽은요, 꿈속에서 다른 인물 성진이가 양소유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결국의 공통점은 깨달은 인생무상을 얻었다. 불교적으로 수행을 한다. 라는 것들. 불교적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두 작품은 꿈을 꾸고 깨는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각 작품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미친 별표. 성진이는 입신양명, 혼인 등 꿈꾸던 거를 모두 이루고요.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덧없음을 깨달아 불도에 정진하고, 꿈속에서 현실 사람은 다른 인물이다. 하지만 조신이는 소망을 성취했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성취했지만 욕망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었구나. 불도에 정진합니다. 꿈속에서도 조신입니다. 조신이가 꿈꿔도 여전히 조신이다. 라는 것들. 구운몽의 주제를 파악해보고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조신지몽에 대한 이련의 논평 역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소단원 평가 문제 어디까지? 91쪽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가 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